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순백의 집사라고도 불린다고 적어준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프로 호통러 또는 시대의 빛이라고. 이게 무슨 프로 호통러인데 시대의 빛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말을 만들었나 몰라요. 우리 모모 PD 대단하다. 네, 안녕하세요. 얼루가범 AKA 고통의 선배입니다. 특기는 기만과 기습이죠. 고양이들을 늘 기만과 기습으로 대하는. 양치질 잘하고 발톱도 잘 깎고 대단해 진짜. 그리고 모모모 PD가 지금 저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신술사죠. 가끔 들어왔다 가끔 나갔다가 지금도 저 바깥에서 지금 모습을 감추고 있어요. 예, 특기는 사연 제조와 본업 태만. 그렇죠. 사연을 제조하면서 이제 가끔 뭐 무순동 아무개 씨로 이제 분신을 하시고. 런던에 살고 막 이런 거. 하긴 진짜 지난번에 런던에 사시는 분 맞으셨다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16화에서야 이제 소개가 돼요. 네. 이분은 원래 1화에서부터도 아주 그냥 중요한 부분을 다 담당하셨는데 이분 없으면 방송이 안 되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키티피디아의 그 귀여운 로고 이미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이 시그널 음악을 작곡, 제작하고 카드 뉴스를 담당하고 키티피디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아티스트 엉클 조님이 계시다라는. 네. 사실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할 뻔해가지고 지금. 존재감을 어필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매회 모니터링하고 법적 대응을 네네. 막 생각하시고 주먹 꽉 쥐셨다고. 댓글도 한번 달아달라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매회. 좀 이따 마지막에도 한번 그냥 얘기해볼까요, 그냥? 예, 이분이 만든 시그널이 또 우리 이따가 그 3분. 그렇죠. 소롱 누나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 진짜 무섭다. 그것도 그거. 이제 그 엉클조님 작품이니까. 예, 한번 또 언급을 해보지요. 네네네. 매회 시그널이 나갈 때마다 오늘은 엉클조님 감사합니다를 쓰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키티피디아 고양이 눈높이 팟캐스트고요. KITTIPEDIA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놀랍게도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냥 한글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키티 블로그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역시 영어로 KITTIPEDIA에서 팟캐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 정보, 또 활력이 되는 우리 모래 요정들의 사진, 동영상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의견,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도. 그런데 이 모모모 PD가 태업을 감행하면서도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소 느리게 답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질문과 사연 마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화장실 편 잘 들으셨죠? 그 화장실 고민 사연이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요다맘이시거든요. 우리 요정 이름이 요단가 봐요. 요거를 우리 얼루가범님이 좀 몸 푸는 의미에서 좀 소개시켜주세요. 예, 좀 풀고요. 이사하느라 고생을 해가지고 목이. 그 요다인데 여하군요. 예. 저한테 요다는 이제 스타워즈의 요다. 그러니까요. 예. 자, 요다맘님의 사연입니다. 키티피디아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하시는 많은 캣맘들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잉하다 보니 정말 안쓰러워서 데려와 키우고 싶은 양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6살짜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1살 때 파양돼서 제게 온 첫 고양이 요다입니다. 여아이고 소심하며 겁 많은 양이에요. 저는 10평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서 10시간 정도는 요다 혼자 집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3개월 전후에 아가냥이를 데려와서 키워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다 사진은 키티피디아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 키티피디아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하시면은 요다 사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봤습니다. 네, 예뻐요. 벌써 예쁠 것 같아요. 검은색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나비같이 생긴 아이? 여기 얼굴에 턱시도가 있는 것처럼 생긴 약간 턱시도 얼굴 있다고. 귀염둥이 요다. 요다한테 그러니까 동생을 봐도 되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입양학인 거죠? 네, 입양. 둘째를 드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침묵 횟수가 늘면 얼루가범님 네네. 카톡 하시나요 지금? 그냥 요다 사진 봤어요. 아 저도 좀 보여주세요. 네. 귀여워. 아 그럼 제가 설마니 방송 중에 카톡을 하겠습니까? 저는 카톡을 합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 되게 귀엽구나. 네, 세상에. 귀엽죠. 약간 만화 캐릭터예요. 완전.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 요다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둘째를 드리는데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둘째를 드리는 몇 가지 이유들을 보면 아이가 혼자 있으니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다. 다른 집 보니까 이렇게 서로 둘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행복해 보이더라. 근데 저도 그런 생각에 일정 부분 뭐 아예 그게 절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양이를 위해서 데리고 온다고 했다가 있는 터줏대감에게 이제 더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좀 아이들을 위해서 입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둘째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요다맘님처럼 안쓰러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데려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둘째를 드리는 경우, 아니면 내가 업둥이를 어떻게 하다가 데리고 오는 경우, 이런 식이 되는데요. 전자랑 후자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혼자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보여라고 해서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럭키하게 잘 지내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인 건 이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 고양이 키우다 보면 혼자여서 친구를 만들어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고, 고양이는 원래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게 만족스러운 동물이에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사색하고 혼자 낮잠 자고 이러는 걸 원래 좋아하는 동물인데, 거기에 그냥 그 오히려 여러 고양이와 무리지어 사는 게 부자연스러운 원래 동물이거든요. 근데 둘째를 드리고 또 셋째를 드리고 이러면서 뭐 누구야 심심하지? 뭐 언니가 친구 데려왔어. 뭐 이제 셋째도 왔단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일 속으로 그럴 거예요. 닥쳐!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쓸데없는 지금 짓이야. 너무 무서웠어요. 나를 위한 짓이야! 이러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걸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가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여자아이고 소심하잖아요. 네. 과연 요다가 둘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둘째를 드리려고 하는데 넌 어떤 아이가 좋으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얘기해보면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데. 하긴 걔가 알아들어도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막상 데리고 왔는데 더 최악은 이런 거예요. 막상 데리고 왔는데 너무 요다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혈뇨를 보거나 침을 흘리거나 뭐 토하거나 뭐 심한 뭐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 때문에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굉장히 운이 좋아서 몇 달 만에 잘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몇 달을 지내봤는데 한 달 지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 데려온 아이 어떡할 거예요? 보낼 수는 없잖아요. 못 보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평생 따로 지내면서 혹은 굉장히 싸워가면서 지내면서 그냥 사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내가 둘째를 들여오는 이유가 과연 이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정말 불쌍한 아이 하나 데려오자는 건데 내가 이걸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수하고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상황을, 이유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다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그렇죠. 이분도 지금 요다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안쓰러운 아이들이 있어서 데려와 키우고 싶은데 이제 그게 요다에게 어떤 문제가 될지를 좀 고민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게 워낙 짧은 사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겠지만, 또 하나 10시간 정도 요다가 혼자 있어요라고 물결을 하셨는데, 이게 요다가 혼자 있으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네. 또 반면 요다가 혼자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 온 아이를 내가 둘이 같이 있게 좀 케어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합사를 하는 데에는 몇 개월까지도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하루 만에 너무 잘 지내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몇 주. 기본적으로 저는 한 달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길게는 3, 4개월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얘네들을 계속 가둬둘 수 있는 각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원룸에서 둘 중 하나는 뭐 케이지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기가 그렇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있는 게 과연 어떨까 모르겠어요. 근데 좀 기다리시다 보면 요담아님 앞에 운명처럼 떨어진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아이를 조금 나중에 업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러 고양이랑 함께 지내는 건 고양이가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길고양이를 데리고 오든 친구 내에서 입양을 해 오든 뭐 그럴 때에는 어쨌든 여러 아이를 키울 때는 이 고양이가 충분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생각에는 얘는 영역을 뺏기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새로 와서 얘도 챙겨주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집사의 사랑도 뺏기는 셈이 되니까 얘한테는 그렇죠. 멘붕이 되는 거예요. 좀 그런 배려가 필요하죠. 저희 병원에 11마리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처음엔 하나였고, 둘, 셋, 넷까지는 감당하는 게 쉬운 편이었는데, 이렇게 있을 땐 서로 잘 놀았어요, 넷이서. 그때는 건강했단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든 탓도 있지만, 하나씩 둘씩 오면서, 새로운 세력이 생긴 거예요. 이 병원 안에서 이 영역을 자기네들이 다 쪼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눈에 그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눈곱이 계속해서 끼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성격이 그 원래 있던 내 아이 중에 뽀기라는 고양이는 이 고양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 온 고양이들과.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붓기 시작하면 막 털 뽑히고 상처 나고 해서 아예 지금은 혼자 방을 따로 써요. 근데 얼마 전부터 원래 저희 병원에 있던 터줏대감인 꽃나미가 이 창덕이랑 상국이가 남자인데 꽃나미도 남자이거든요. 창덕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창덕이는 자기보다 덩치도 좀 크고 그 뭐 워낙 사람들이 예뻐하니까 그게 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평소에 항상 창덕이를 공격했는데 결국엔 둘이 이제 싸움이 나서 또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꽃나미도 뽀기랑 같이 격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절대 많이 키우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지 이거는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입양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딜레마인 게 길냥이들이나 보호소에 있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뭐 전 국민이 하나씩 다 키우면 가장 베스트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원래 하나를 키우던 분이 둘을 하나씩 더 들여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지금 키우는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새로운 아이를 들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저 남아있는 보호소의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수원으로 갑니다. 지금 모모모 PD 다양하게 또 수원은 처음인 것 같죠? 그죠? 수원의 실존 인물이신가요? 그냥 믿죠 뭐. 예. 보니까 수원시 파이리님의 사연으로 곧바로 넘어가는데 요거를 소롱 누님이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1살 코숏 남아 파이와 남자 집사와 함께 수원에 사는 여집사 파이리입니다. 파이리? 예쁘시다. 이름 예쁘신다. 네. 파이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파이리인가요? 예, 네. 아마 그 뭔가요? 파이리죠. 뭔데요?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여기에 파이리인 건지 아니면 집사님의 그 성이 리여서 파이리인 건지는 저 어쨌든 네. 요즘 둘째를 드려야 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둘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파이는 하루에 적어도 12시간, 아침 8시에서 저녁 7, 8시를 혼자 보냅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어서 외로움을 안 탄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반가워하며 얼굴을 부비는 걸 보면 다 때려치고 파이와 있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공감합니다. 네, 인터넷 카페나 주변 다른 집사님들도 둘째는 사랑이다.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합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스트레스로 첫째가 아파 병원 신세를 졌다. 합사 실패했다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잘 지내는 애한테 괜한 힘듦을 주는 건 아닌지 다시 돌려보내지는 그 아이는 무슨 죄인지 걱정입니다. 또 둘째가 와서 합사를 할 때 저희가 계속 일을 다니니 종일 지켜보지도 못하는데 뭔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듭니다. 맞아요. 참고로 파이는 병원에서 딴 애들을 보면 엄청 하악질을 하고 소리 지릅니다. 원래 말 많고 병원 싫어하는 것이 추가된 부분도 있겠지요. 이런 아이에게 항상 같이 지내야 하는 동생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파이만 생각해서 입양을 고민하다 보면 둘째로 오는 아이는 뭔 죄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롯이 자기 존재만으로 사랑받아야 할 아이가 파이를 위한 아이, 파이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 혹은 그렇지 않은 아이로만 여겨지게 될까? 오지도 않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파이 엄마, 파이리 드림. 미안하다. 오지도 않은 그 아이에게 벌써 미안한. 근데 굉장히 저 공감이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니까 입양과 관련된 모든 고민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뭐 혼자 있는 게 더 나으냐, 그다음에 입양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만약에 둘째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서 적응을 하게 만드는지 그럼 이런 적응을 얘기들. 못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할지. 그렇죠. 이것이 엄청난 고민이죠.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대전제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모든 고양이는 여럿이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 동생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러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강아지들은 막 혼자 외로워하고 둘이 같이 막 뛰어놀고 이러는 것 때문에 진짜 잘 들였다 이럴 수 있는데 이 고양이는 좀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둘째를 들여서 행복한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또 각각 공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잘 어울려 지내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보호소에 있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거에 대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경우의 수를 조금 넓게 생각하셔서 둘째를 일단 들여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키운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본다면 둘째는 첫 번째 전제는 처음 있는 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참 아이와 터줏대감 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네. 터줏대감 아이를 존중해줘야 돼요.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첫째 아이가 있어요. 아나가 첫째인 거죠. 아나가 만약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나 입장에서 이제 일기를 쓰는 거야. 어머, 뭐 이렇게 행복했다. 오늘도 뭐 즐거웠다. 막 이런데 갑자기 일기가 오늘 문을 열고 엄마와 함께 이상한 아이가 들어왔다. 걔 입장에선 출입문에서 갑자기 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가 와서 아나야, 너 동생이야. 사이좋게 지내. 기다렸잖아. 최악은 양쪽에 둘을 동시에 앉죠. 동시에 안아서 인사해. 라고 하는 사이좋게 지내.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냐면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고양이를 키우신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상 키웠는데 2개월 정도 때 입양을 해서 2, 3개월 때 입양을 해가지고 한 6, 7개월까지 키웠는데 너무 푹 빠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다 보니 아이를 위해 친구를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 그러면서 제가 사연 썼나요? 그 원령도 똑같아요, 우리 집이랑.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흔한 네, 루트예요. 너무 흔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어려요. 어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우리 아나가 무렵의 그 아이와 이 아이를 이제 하고 같이 이렇게 막 사이좋게 지내라며 얼굴 마주보게 하고 막 이러면 바로 오는 날 눈앞에 키아라를 보여줬죠. 진짜. 정말. 아이고. 또 오늘 또 거듭나야 되는 날인 것 같은데. 예. 많이 거듭나시죠. 네, 죄사함 받으시고요. 그랬습니다. 예. 굉장히 잘하면 제가. 옛일은 지나갔는데 아무튼 저희 아나 키아라 잘 지내요. 이게 진짜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진심 아나와 키아라에게 그러니까요. 따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 소롱누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한테 어머 아니 처음부터 제가 호통으로 시작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 꺼지고 나서 어머 저희 둘은 너무 애들이 잘 지내고 막 그런 얘기하면은 항상 정말 럭키한 케이스시고요. 이 얘기를 한 3번 하셨거든요. 저한테. 제가 저렇게 말하나요? 정말 럭키한 케이스라고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니 둘째는 진리지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엉클 조님이라도 제 편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셋째를 드리지 않는 한 크게 제가 셋째 이름까지 지어놓은 큰일 상황인데 마시고요. 저희 남편이 아나 키아라 했는데 이번에 이름을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단디 어때요? 단디 키아라 아나 단디 키아라 이거 있잖아요. 보통 저 마이크 끼고 한 대 때려도 됩니까? 하악질 하실 분위기입니다. 보통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근데 문장이 앞발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오른손이 막 손이 떨려서 방송을 못 하겠어요. 단디 곧 올 생각인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은 문장 순서가 아나 단디 키아라가 되거나 아니면 아나 키아라인데 단디로 가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쯤 되면 아나 키아라 됐나 이렇게 가는. 앙글라 뭐 이렇게 이름도 됐나 괜찮네. 앙글라 됐나 단디 지금 새 아이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좌절인 건가요? 저는 그럼. 네. 포기하셔야 딱 됩니다. 그만둬야 돼. 제가 볼 때 아나 키아라만으로 만족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나 키아라에게 이제 새로운 동생이 들어와서 피부에 땜빵이 생기고 눈곱 막 줄줄 달고 허피스 또 때문에 고생하고 이러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그래요. 둘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 앞에 정말 선물처럼 나타난 아기 길냥이나 아니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산모 고양이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플러스 원은 엑스트라 알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냥 남겨두시고요. 알겠습니다. 굳이 지금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단디야 기다리고 있어. 아무튼 앙글라 기다릴게. 단디는 앙글라는 이런 어리석은 집사. 저 하악해도 됩니까? 진짜? 마음속에서만 만나시는 걸로. 하악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정말 진심 하악하고 싶습니다. 정말. 파이리님 제가 지금 대신 저 무슨 죄인가요? 파이리님 제가 진짜 대신 파이리님 대신 제가 하악질까지 받아가면서 아니에요. 이 파이리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미 사실 파이리님께서는 답을 나름대로 마음속에선 정리를 하신 것 같다는 인상도 있거든요. 아니야 어쩌면 입양하고 혼날까봐 아직 입양 안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오늘 되게 못 볼 꼴을 많이 보는 저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은. 나 정말. 파이리님이 아까 그 모모 PD가 여기 칠판에다가 저희를 조정하면서 적어놓은 게 이 내용이 파이리님이 제작진 쪽으로 메일로 요 사연을 주시면서 조금 더 큰 뒤에 입양하자.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해 놓은 상황이라는 거는 좀 더 큰 뒤에 입양하자는 건 왜 그런 거죠? 아직은 고민이 되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그 파이의 성격이에요. 파이의 성격 중에 제가 이제 요 다음에 둘째를 드리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뭐 구체적으로 합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되는 애들은 그냥 평생 따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격이 그때는 이 터줏대감 아이가 다른 고양이를 굉장히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존중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에 뭐 정말 아주 좁은 공간에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웬만큼 다 좀 그럭저럭 잘 지내요. 물론 아주 뭐 둘이 짝꿍처럼 붙어 다니진 않겠지만 잘 지내는 편이어서 뭐 공격성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건 파이가 혼자 지내는 것 때문에 둘째를 입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다면
일단은 그냥 파이랑 있는 시간에 많이 놀아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진짜 되게 안 된, 그 요담맘님처럼 안 된 아이가 있거나 둘째를 너무 이 고양이를 하나 더 키우고 싶다.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뭐 파이가 큰 뒤에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둘째를 드리기에 적합한 시점은 사실 따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가끔 제가 어디 자료에서 읽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이들끼리 더 잘 지내냐 뭐 이런 것도 다 개체차가 있잖아요. 개묘차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화된 수컷끼리 있는 게 되게 잘 지내는 편이래요. 잘 같이 어울려 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참고가 된다면 그것은 좋겠고. 그냥 통계에 지나지 않는 네네. 것이라는 것도. 네. 처음 있는 아이에게 아기 고양이가 왔을 때 더 조금 적응을 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어린 고양이가. 그러니까 얼룩이나 저스틴 같은 경우는 얼룩이는 터줏대감인데 덩치로 보나 어떻게 보나 봤을 때 저스틴이 훨씬 크니까 이제 좀 놀랬겠다 진짜로. 약간은 그렇죠. 기죽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제 입장에서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같이 네. 사는 남자가 바깥에 나가더니 갑자기 자기 덩치 한 2배 정도 되는 삭 같은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사이좋게 지내 이러고 있으니. 그렇죠. 얼룩이 일기 쓴 거죠. 이만. 얼룩이 일기 쓴 거죠.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와서 어디서 돼지 같은 아이를 데려왔다. 아니야, 그때 날씬했어요. 예. 돼지가 될 아이를 데리고. 안녕, 친하게 지내렴.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난 나갔다. 막 이런 식으로. 아빠도 아니었을까요? 이 인간이 글쎄. 닌겐. 아니 근데 제가 되게 좋은 케이스 하나를 들었는데 저희 우리 오대리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오대리님이 노묘를 키우십니다. 네네. 그래서 고양이를 그러니까 완전히 11살인가 13살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 고양이를 들였어요. 네. 이 샴 고양이였는데 얘가 꾹꾹이를 워낙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 노묘가 암컷이었는데 13살인데 젖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둘이 그 노묘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더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잘 지내다가 이번에 그 샴 고양이가 아기를 낳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제가 봤는데 그 오대리님 이야기로는 그렇게 아예 나이 차이가 확 많이 나니까 좀 자기가 수월했던 거 아닐까 그런 얘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라기보다는 그 처음 온 아이가 둘째가 어리기 때문에 네. 어쨌든 터줏대감이 뭔가 위협을 좀 덜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가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내가 노묘를 키우는데 정말 혈기왕성한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네.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또 그게 이제 정답도 아닌 게 진짜 다양한 형태로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이린 그러니까 까만 그 아이비와 작년에 떠난 오도리의 엄마였던 그 아이리는 굉장히 약간 셋이 있을 때는 늘 걔는 뒷전이었거든요. 자기가 밀려있고 어디에 끼어있지도 못하고 얘네들은 시원한 데 있으면 저 구석에 가서 있고 이랬는데 소롱이가 나타난 거죠. 소롱이가 오면서 한참 한 3, 4년이 지나서 그때쯤부터 밤에 같이 놀기 시작해요. 근데 논다는 게 아이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아이였는데 소롱이가 식탁 위에 있고 뭐 예를 들면 아이린이 의자에 있으면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막 투닥투닥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조차도 없는 집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게 싸우나 노나 처음엔 몰랐는데 나름 그러고 노는 걸 봤을 때는 뭐 자기보다 덩치가 커도 그냥 자기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아이라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성격이 관대한 편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조금 작다면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아기 고양이들만 입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성묘를 둘째로 드릴 때에 누가 됐든 이제 새로운 고양이를 소개해주는 방법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잘 해나가면 그래도 좀 실패 없는 만남이 되지